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국내 농구 2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BL 전주 KCC 대 창원 LG 경기입니다. 전주 KCC는 지난 주말 삼성과 오리온으로 이어진 백투백 경기를 모두 승리하였는데 30대 중반으로 들어선 이정현은 금강불개라는 별명에 걸맞게 연장에서도 맹활약하는 등 이름값을 하고 있고 라거나도 꾸준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김상규가 연일 커리어하이 기록을 바꿔가는 등 최고의 활약을 하며 송교창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김지환이 6주 아웃이 확정됐지만 정창영이 돌아온 것은 팀에게 큰 힘이 된 상황입니다. 창원 LG는 가스공사전 승리 이후 리그 1위 KT 상대로도 승리하는 듯 했으나 아쉽게 2점 차이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폼을 끌어올린 이관희가 외곽에서 재활약을 하고 있고 마레이가 꾸준하기에 어느 팀에게도 밀리지 않는 최근 모습입니다. 게다가 지난 KT전에서 마레이를 대신해 선발 출전한 아부가 경쟁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서민수와 정희재 등 포워드들도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나아진 모습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전주 KCC는 지난 고양 오리온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88대 91로 승리하였는데 이정현이 17득점으로 승부처에서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라거나가 32득점 11리바운드로 골밑을 장악했고 김상규가 18득점 6리바운드로 라거나와 함께 트윈타워 역할을 잘 수행해 주었는데 오리온전에서 전주 KCC가 수비에 큰 힘을 쏟지 않았지만 오펜스에서의 정교함이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전주 KCC는 라거나 김상규로 이루어진 프론트코트진과 이정현의 활약이 우수한 상황이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들의 폼이 좋은 부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 LG가 수비적으로는 완성도가 높은 팀이 아닌 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오펜스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득점 생산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창원 LG는 지난 수원 KT전에서 아쉽게 2점 차로 패배했지만 지난 경기에서 이관희가 19득점으로 돌파와 3점슛을 가져가면서 수원 KT를 괴롭히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근 용병진과 이관희, 이재도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창원 LG이지만 서민수, 정희재, 변기훈 등 다른 포지션에서의 득점도 필요한데 포워드진에서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KCC가 포워드 라인이 강력한 편이 아닌 만큼 창원 LG로서는 해볼 만한 게임으로 보여지는데 마레이가 대부분의 용병센터 상대로 대등 이상은 가져갈 수 있어 라거나 상대로 높이와 리바운드에서의 앞선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전주 KCC와 창원 LG 모두 가드진에서의 활약도가 높은 편이고 용병진의 득점력과 리바운드 능력도 우수한 만큼 해당 포지션에서의 득점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창원 LG는 정희재와 서민수 등 3점슛이 가능한 자원들이 있기에 외곽에서 좀 더 많은 득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김상규를 포함한 전주 KCC 포워드진은 미드레인지와 골밑에서의 활약이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슈팅 정확도와 공격 메이드 성공 부분에 있어서는 전주 KCC가 근소하게 앞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에서는 두 팀은 만날 때마다 스토리 이상을 보여주는 이정현과 이관희의 라이벌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이정현이 퍼포먼스상으로 한 수위라는 평가를 커리어 내내 받아왔지만 이관희가 성장했고 이정현 상대로는 늘 최고의 활약을 하기에 한쪽으로 쏠리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오늘 경기에서는 치열한 공방전 속에 양팀 모두 많은 득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WKBL BNK썸 대 우리은행 경기입니다. BNK썸은 2연승을 따내는 등 상승세를 탄하했지만 다음 KB전과 신한은행전 두 경기를 모두 패하며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정이 발목 부상으로 빠진 이후 스몰 라인업에 의한 템포 싸움을 잘했지만 아쉬움이 남았고 지난 신한전에서는 몸 상태를 끌어올렸던 김한별이 다시 무릎 부상으로 쓰러지며 당분간 출전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하정이 다시 복귀할 수도 있지만 골밑에서 진안을 지원할 자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경기에서 KB스타즈 상대로 패하였는데 경기 내내 시속 게임을 했고 4쿼터 9점까지 뒤지던 경기를 1점 차로 따라갔지만 경기 막판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KB를 만나기 이틀 전 이미 신한과 혈투를 펼쳤기에 체력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박재현과 박혜진 등 박자매가 확실히 살아났고 김소니아와 최희샘,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프론트코트의 경기력도 안정적인 최근 모습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BNK썸은 직전 신한과의 경기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며 73대 67로 패하였습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위력을 발휘하였던 김한별의 효과는 미미하였고 수비는 여전히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는데 3점이 터지지 않던 신한은행에게도 73점을 실점하며 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리바운드에서의 장점은 있었지만 그 장점을 전혀 살릴 수 없었고 슛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공격력 역시 주춤하며 경기 내내 신한은행에게 끌려다니는 경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은행은 직전 KB전에서 리바운드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며 패하였는데 3점이 10개나 터지면서 외곽에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박지수에게 너무도 많은 득점과 리바운드를 허용하며 골 밑에서 원사이드하게 밀린 점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수들 전원이 폼이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 특히 매 경기 세깅 디펜스를 하며 내버려두었던 김진희의 3점 성공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더불어 박혜진의 공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김소니아의 폼이 최근 좋다는 점 또한 우리은행에게는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도 우리은행은 최근 부상으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김정은과 박지현의 컨디션이 올라오며 경기력이 좋은 상황이다 보니 BNK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잘 막아낼 것이고 미스매치를 활용한 공격 전술을 보여주며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 반면 BNK로서는 김한별이 살아나야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 당분간 출전할 수 없게 되어 전력 손실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며 코트 위에서 큰 존재감을 뽐냈던 김한별이었기에 BNK로선 그의 이탈이 더욱 아쉬울 따름이며 안혜지와 이소희 등 포지션에서도 가장 작은 선수들은 평균 신장 180cm의 우리은행 백코트를 넘어서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발목 부상으로 이탈해 있던 강하정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강하정 역시 기복이 심하고 흐름을 바꾸기에는 코트 지배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BNK 썸으로서는 전력을 다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 주축 선수들의 부상 여파가 큰 상황이기에 베스트 5 구성에서 우위를 보이는 우리은행이 초반부터 점수차를 벌려가며 무난히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우리은행 일반승 혹은 마엔승까지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5일 국내 농구 2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